14번 다음 자연수 mn에 대하여 명제 m 4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이 소수이고 m이 1이 아니거나 또는 n이 1이 아니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자, 여기까지가 가정. 그러면 결론은 m은 홀수이고 n은 짝수이다. 이런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래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밝혀요.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인 거를 밝히는 그런 증명 방법이죠. 자, 결론에 해당하는 거. 결론이 m은 홀수이고 n은 짝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을 부정하면 m은 짝수이거나 또는 n은 홀수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m이 짝수이거나 이랬으니까 m이 짝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는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이 홀수라고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길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가정했을 때도 모순이 생겨서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본 명제가 참이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일단 m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식에서 m이 짝수니까 m자리에 2 곱하기 자연수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여기 m자리에 2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m자리에 여기에 2의 j, 그거의 4제곱 요런 형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정리를 해서 요런 식으로 나왔나 봐요. 자, 그래서 요 덩어리, 지금 그 덩어리가 4 곱하기 어떤 수 요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곱으로 4 곱하기 어떤 수인 형태로 지금 나왔네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뭐는 4의 배수이므로 소수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소수가 아닌 게 돼서 모순이다. 그럼 두 번째, 얘가 짝수이면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얘가 홀수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홀수라고 가정하면 홀수는 2k-1, k는 자연수 이런 형태로 놓으면 k에다가 1부터 이제 차례대로 자연수를 대입하면 이 n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모든 홀수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여기 n자리에 그 홀수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n자리 대신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두 개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됐는데 그게 뭐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자, 내가 알기로는 항이 2개짜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인수분해할 수 있고, 또는 공통인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항과 이 항에 공통인수가 있을 때 그 공통인수로 묶어서 남은 것들을 여기서 더해주면 됐었죠. 근데 항이 2개짜리인데 뭐 더하기 뭐인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는 어떻게 하냐? 그럼 최대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공통인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이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을 2의 제곱에 2k-1로 지금 변형을 해요.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요 곱하기 요건데 요거 곱하기 요건데 뭐 그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2의 2k-1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m의 4제곱 플러스 2의 2k-1 전체 제곱, 요거와 요거의 합을, 자, 이 둘의 합을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m도 우리가 m의 4제곱도 m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인 형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형태로 식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요거를 x, 얘를 y 취급하면 x랑 y랑 한 번 더한 거 전체의 제곱은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요런 식으로 곱해지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밑이 같으니까 여기는 지수가 1이 되겠죠.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k-1제곱은 이 지수끼리의 합과 같다. 그래서 2의 2k제곱과 같다. 요렇게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2의 2k제곱이다 라고 고치고 그리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자, 마이너스. 자, 고치고 봤더니 요거는 m 곱하기 2의 k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m 곱하기 2k의 전체 제곱. 자, 그랬더니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이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인 형태로 지금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한 번은 얘랑 얘랑 더하고 또 한 번은 쟤랑 빼고 이런 식으로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m제곱 요거를 먼저 빼볼게요. 마이너스 m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2의 2k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두 개를 더해볼게요.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서 자, 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2k 플러스 2의 2k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얘인 형태일 것 같은데 지금 요거 뒤에 인수를 비교를 하면 m제곱 m 곱하기 2의 k제곱 그리고 요거랑 그러면 같은가요? 얘랑 얘랑만 지금 같으면 지금 요런 인수가 요런 인수다. 그럼 요 나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같은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2 곱하기 4의 k-1제곱인데 4라는 거는 다시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2의 2k-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니까 2의 2k-1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나는 요만큼을 요거라고 지금 바꿨구나. 그러면 요런 형태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여기 나자리에 대입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자리는 m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의 k-1제곱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덩어리가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얘가 소수라면 1 곱하기 소수의 곱이나 아니면 소수 곱하기 1의 곱의 형태로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얘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자리에 있는 얘가 1이거나 또는 이 뒤에 곱해진 인수가 1이거나 그런데 이 뒤에 곱해진 인수는 1보다 커요. 왜냐하면 1이랑 n이 1이 아닌 자연수라고 그랬고 우리가 여기서 요 k도 자연수라고 놓기 때문에 그게 다 더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거죠. 자, 얘가 1보다 크니까 이 나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나는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어쨌든 1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가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 자리에 지금 얘를 다시 넣어볼게요. 요 나 자리에 m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의 k 마이너스 1 그게 다의 제곱 플러스 4의 k 마이너스 1이고 그거를 1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1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식을 요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했나 봐요. 봤더니 어떤 완전 제곱식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m에 관한 2차식 구조로 보고 요 앞에 두 개의 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요거를 난 조금 순서를 바꿔볼게요. m이 지금 m에 관한 식이니까 2의 k제곱이 얘가 개수가 되겠죠. m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k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요. m 마이너스 반이 들어가니까 2의 k제곱 나누기 2 이거죠. 그러면 얘는 2의 k-1제곱 그거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4의 k-1제곱이 더해졌으니까 뒤에는 한번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4의 k-1제곱 그리고 더하기 2의 원래 있던 식 요거를 가져오죠. 4의 k-1제곱.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k 형태니까 플러스 k, 즉 플러스 4의 k-1제곱이 남겠죠. 자, 그럼 다에 들어갈 거는 뭐의 완전 제곱이냐? 여기 다 자리에는 m 마이너스 2의 k-1제곱 이렇게 다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m 마이너스 2의 k-1. 자, 그러면 그거의 제곱 플러스 4의 k-1 얘가 1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k를 자연수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자연수 1을 대입하면 4의 0제곱이 돼서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1이면 얘가 0이면 되죠. 0 더하기 1이 1이니까. 자, 아니면 k 자리에 2나 3이나 다른 숫자들이 오면 최소한 2가 나온다고 해도 얘는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4 이상의 수가 나올 수 없겠다. 제일 작은 자연수 1을 넣었을 때 얘가 1밖에 나올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요거를 1로 만드는 그런 k 값은 1 요렇게. 그러면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k 자리에 여기 1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2의 0제곱이 돼서 2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면 n-1 그거의 전체 제곱 얘는 0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m은 1이어야겠네요. m은 1. 자, 그래서 얘가 또 요게 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K도 1이어야 되고 M도 1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의 모순이에요? M은 1이 아니다 라는 사실의 모순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두 경우 다 가정의 모순이 되므로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5번 PQ가 P가 주인공이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참인 거를 고르면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P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대요.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의 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XY가 각각 뿔뿔이거나 또는 XY가 마마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이런 경우죠. 자, Q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둘 다 뿔뿔인 경우만이죠. 그러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P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Q 사이에 PQ 사이의 포함 관계는 P가 Q를 다 포함하죠. 자, 그러면 이쪽 방향만 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명제로 해석하면 둘 다 양수면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죠. 하지만 이쪽 방향은 반례가 있어요. 이 x, y가 마마일 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만족하는데 요거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거짓. 자, 근데 요거를 구하고자 하니까 기억은 지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P는 x가 y보다 작다면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x가 y보다 작다면 x-y가 0보다 작다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에서 절대값 붙이면 다시 양수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참이죠. 자, 요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는 참이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볼게요.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애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얘가 양수라고 하면 얘가 양수 5가 된다면 요것도 똑같은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근데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얘가 0보다 클 수 없겠구나. 자, 요거가 0이라고 하면 x랑 y랑 같은 값일 거예요.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그럼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는 0은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므로 요렇게도 될 수 없고, 자, 얘가 음수라면 음수에 절대값 붙었으니까 이 전체는 양수가 되죠. 자,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가 음수보다 항상 크다. 자, 이거는 참이겠네요. 그래서 이 Q를 해석하면 x-y가 음수다 라는 뜻이죠. 얘가 크다는 거는 x-y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쪽 방향 x가 y보다 작냐, 이것도 참이죠.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p가 필요 조건만 되는 거를 고르니까 니은은 지금 안 되고, 자, 디귿을 해볼게요. 디귿은 A, B, C, 그러면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있어요. 그 세 개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근데 그 세 개의 교집합이랑 A, B의 교집합이 같대요. A, B의 교집합은 이만큼인데 그거랑 얘가 같아지려면 이 부분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소가 없고 AB의 교집합은 그거는 C의 부문집합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형태겠네요. 자, 그렇다면 ABC 합집합이 C냐? 그렇다고 ABC 합집합이 굳이 C일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은 지금 참이 아니네요. 뭐 발례를 든다면 이런 발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참이 아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을 해볼게요. ABC 합집합이 C라면 그러면 C가 이렇게 크고 AB는 뭐 그 안에 서로 소요도 되고 뭐 겹쳐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죠. 어쨌든 ABC의 합집합이 C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C가 전체 집합처럼 AB를 다 감싸야 되는 이런 형태죠. 자, 이렇다면 ABC의 교집합은 지금 이 부분이죠. 그게 AB의 교집합과 같냐? 같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참이네요.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인 거. 그럼 디귿은 또 맞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요 P가 주인공인데 걔가 필요 조건이어야 되면 이쪽 P가 화살을 받는 쪽이어야 되죠. 자, 그거를 이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 자, 이거는 다시. 자, Q이면 P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Q를 먼저 쓸게요. Q가 ax-a, 2x 플러스 1 이라면 그러면 P이다. P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자, 이게 Q고 Q이면 P이다. 자, Q이면 P이다. 이 명제를 진짜 써봤어요. 자, 그랬더니 요거는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X가 지금 A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분명한 X의 범위가 나와요. 그 범위라면 얘가 0이 아니다. 이거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Q이면 P다가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인 거죠. 자, 대우는 not P이면 not Q가 참이다. 자, 요걸로 가볼게요. 자, 어차피 이게 짝대기가 두 개라는 거는 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not P이면 이라는 거는 P의 부정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라면 그러면 ax 마이너스 a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아니,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크다의 부정은 작다도 되고 얘는 등과 없잖아요. 그러면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가 되니까 자, 여기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접근하기가 더 편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인수분해를 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그러면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랬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또는 x가 2라면 이렇게 해서 x 자리에 2를 넣으면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성립하려면 이럴 때 둘 다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범위가 모두 성립해야 되는 최종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 들어있는 정수 a는 1, 2, 3, 4, 5 그것들을 다 더하면 12, 15가 되네요. 그 다음 17번 내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P 조건은 X는 정수래요. 예를 들어서 요 진리집합 P는 1, 2,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도 되고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Q는 제곱해서 정수가 된대요. 자, 그러면 1도 제곱하면 정수죠. 2도 제곱하면 정수죠.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정수고 0도 제곱하면 정수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Q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다 가져올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루트 2 같은 것도 되잖아요. 루트 3도 되고 이런 수들도 다 되겠다. 아, 그러면 P보다 Q가 더 큰 집합이구나. 얘는 딱 정수만 된다면 얘는 정수가 아니더라도 그 정수에 루트를 붙인 거 그런 숫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세제곱은 정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세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거는 자, 어떤 수가 있어요. 얘를 세제곱해서 정수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 2의 2분의 1제, 2의 3분의 1제곱 이런 거일 거예요.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m의 n제곱은 2의 mn제곱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수의 확장이 되면서 이 지수법칙, 지수가 확장돼도 이렇게 분수 형태로 정수가 아니더라도 요런 지수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세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수가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되겠다. 얘를 진짜 세제곱해보면 2가 되잖아요. 자, 그런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2의 3분의 1제곱, 뭐 5의 3분의 1제곱, 뭐 이런 수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3분의 2제곱 이런 것도 될까요? 자, 얘도 진짜 세제곱해보면 2의 요렇게 곱해지면 약분이 돼서 2의 제곱해서 4라는 정수가 되죠. 아, 그래서 요것도 되겠다. 자, 물론 1도 세제곱하면 정수고 마이너스 1도 0도 다 세제곱하면 정수겠죠. 자, 이런 수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S는 또 4제곱하면 정수가 되는 수래요. 4제곱하면 정수가 되는 수. 그러면 2의 4분의 1제곱 이런 게 되겠죠. 얘를 진짜 4제곱하면 얘는 2가 되잖아요. 자, 이런 수들이 예를 들어서 있겠죠. 뭐 5의 4분의 1제곱. 그러면 7의 2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얘네들도 진짜 4제곱을 하면 7의 제곱이 돼서 49라는 정수가 되죠. 아, 그래서 여기 요런 애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제곱해서 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분의 1제곱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럼 얘를 진짜 제곱하면 2가 되죠.
자, 근데 루트 2도 진짜 제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7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요 S집합의 원소들은 Q집합의 원소들도 일단 다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S집합의 원소가 가장 많은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라서 자, 최종 요렇게 지금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있어요. 자, S집합. 4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집합. 그 안에 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집합. 또 그 안에 진짜 스스로 정수인 수.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3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수는 기본적으로 정수는 모두 다 3제곱하면 정수가 돼요. 그래서 R집합도 요 R집합 또 요 P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R집합도 P집합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R집합 5의 3분의 1제곱. 그럼 얘는 3제곱하면 5라는 정수가 되죠. 하지만 요거는 3제곱하면 정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포함 관계가 이제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R이 주어가 충분하다니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가는 게 참인지 증명을 하면 돼요. 자, R은 여기 집합에 있는 거죠. 그 R 집합에 있으면 S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냐? 아,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자, 아까 그 예를 한번 들어줬죠. 그래서 요거는 참이 아니다. 그리고 P2고 R이라는 거는 P 집합과 라지 R 집합, 진리 집합의 이고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P와 R의 교집합. P와 R의 교집합은 어디 있어요? P와 R의 교집합은 여기 P집합이 교집합이 되는 거죠. 요 사이의 관계는 요런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고, 그럼 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요쪽 방향이 맞냐?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P 또는 S. 그러면 P여도 되고 P만 돼도 되고 만족해도 되고 S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고 P와 S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진리집합이. 자, P와 S의 합집합은 S집합인 거죠. 자, 그럼 요거를 S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S는 P,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요 라지 S와 요 라지 Q 사이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되냐? 자, S가 Q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니은도 참.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8번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P이면 R이다. 요것도 성립하죠. 자,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고, 자, 요것도 라지 P가 라지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P집합은 지금 원소가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이 P집합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Q집합이 가지고 있어야 부분집합,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Q집합의 세 원소 중에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2가 돼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요 P집합이 R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요 R집합도 당연히 P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R집합의 원소 둘 중에 하나도 반드시 2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경우가 요렇게가 2인 경우, 또 이렇게가 2가 되는 경우, 요렇게가 2가 되는 경우, 요렇게가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2가 되는 경우, 총 6가지가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얘가 2가 된다 라고 먼저 가정을 할게요. A가 2가 되는 경우는 Q집합은 이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2에 2B 플러스 B니까 3B 이런 식으로 Q집합이 되죠. 자, 그러면 R은 A가 2라고 했으니까 2B 제곱 그리고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2일 때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때 얘가 2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2인 경우 해보면 B제곱이 1이 돼서 B값이 1이 되죠. 사실은 제곱해서 1 되는 건 뿔마 1인데 자연수 LV라고 했으니까 B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2가 되는 경우는 B가 2가 되는 경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 순서상은 어떻게 돼요? A가 2일 때 B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A가 2일 때 B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자, 그럼 지금 두 경우가 끝난 거예요. 요렇게 2가 되는 경우랑 이렇게 2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엔 요렇게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요만큼이 2가 된다라고 A를 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 얘가 2가 된다면 그러면 A제곱이 3이 돼서 A제곱이 9가 돼서 A가 뿔마 3, 그 중에서 자연수니까 A가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A가 3이라면 Q집합은 3, 2, 3B 플러스 B니까 4B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R집합은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B제곱 B 이렇게 두 개가 되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2일 때 얘도 2이거나 얘도 2이거나 첫 번째로 얘가 2가 되는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은 3분의 2가 돼서 제곱해서 3분의 2가 되는 자연수는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자, 그러면 얘가 2가 될 때 얘는 2가 될 수 없고 얘가 2가 되는 경우 하나만 생기죠. 자, 그래서 그때 A, B 순서상은 자, A가 3일 때 B가 2가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요만큼이 2가 될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만큼이 2가 될 때. 자, 근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B로 묶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1 곱하기 B가 2가 된다. 그런데 A, B는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두 자연수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2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2가 되면 얘가 1이 돼야 돼서 그러면 A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된다. 자, 그러면 요게 2가 되고 얘가 1이 돼서 그러면 요 전체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Q집합이 지금 A가 1이라 그랬고 자, B가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2 요렇게 지금 2를 포함하는 집합이 돼요. 자, 그럼 R집합은 자, 그랬을 때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2가 돼야 되는데 A도 1이고 B도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R집합은 1 곱하기 1의 제곱 그리고 1. R집합은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없겠어요. A도 1이고 B도 1이면 얘는 비록 2가 될지 몰라도 이거 둘 다 2라는 원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얘가 2가 된 경우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A, B
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쌍이 돼서 그때의 a 플러스 b 값은 3, 이때 a 플러스 b는 4, 이때 a 플러스 b는 5, 그것들을 모두 합하래요. 그러면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이 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고, 그럼 그거의 대우도 성립하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도 성립하고, not Q이면 not P이다도 성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한다면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 요렇게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자, 왜 지금 요렇게 할 거냐면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라는 것보다는 뭐가 0이다, 뭐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지금 요렇게 대우로 할게요.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은 not P가 지금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고, 그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은 x가 0이거나,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x가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q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ax제곱 ax 걔가 0이다가 not q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요렇게 두 개 a로 묶어서 ax로 묶어서, 자, 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는 x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 요렇게 더해지죠. 자, 그러면 항이 4개짜리가 항이 2개짜리가 되고, 또다시 공통인수로 묶으면 x 플러스 1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겠네요. 아, 애초에 모든 항에 x가 곱해져서 x를 앞에 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 x를 이제 앞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얘 x 하나, 얘 x 하나 빼면 x제곱 플러스 a가 돼서 여기 x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자, q의 여집합 요 방정식의 근 뭐가 돼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x제곱 플러스 a가 0이 되는 x값은 x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는 x값이에요. 그럼 그때의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루트 a도 되고 루트 마이너스 a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요렇게 4개의 근이 될 거예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자, 요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조건이 이 명제가 참이니까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돼요. 아, 근데 얘는 그러면 요 두 개의 원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개의 원소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소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0이 되면 얘는 루트 0, 루트 0. 그래서 괜찮죠?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요것도 0, 요것도 0. 그래서 q의 여집합은 원소가 0과 마이너스 1 두 개. 그래서 p의 여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 지금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요거는 루트 1. 그래서 얘는 1이 돼요. 아, 그럼 안 되겠다.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 a 자리에 음수를 대입하면 루트 안에가 양수가 돼서 얘가 무조건 실수인 근이 나와요. 자, 근데 실수인 또 다른 근들이 나오면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허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허수가 돼서 근이 없다. 자, 그러려면 a가 10 이하의 정수 a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10까지 지금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가능한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요렇게 10개에 하나. 그래서 총 11개가 되네요. 다음 20번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받죠.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을 주죠. 자, 그러면 P 자, Q이면 P이다. 그리고 not Q이면 not R이다. 얘는 다시 R이면 Q이다. 요 대우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정리를 해서 R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그래서 서로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R, 이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오면 P 안에 Q 있고 Q 안에 R 있다.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먼저 요거와 교집합 요거 요런 두 개의 집합을 교집합하래요. 자, 먼저 요것부터 간단히 하면 P집합에서 Q집합을 빼래요. P에서 Q를 빼내면 요런 부분만 남아 있죠. 그거랑 R집합이랑 교집합 이거랑 R이랑은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공집합이 되네요. 근데 그 공집합의 여집합까지 있거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교집합 요 뒷부분은 자 교여니까 얘는 교여니까 Q 차집합 R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Q집합에서 R을 빼내면 요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쵸? 요만큼.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랑 Q 차집합 R 요거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은 어디예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하면 그냥 Q 차집합 R과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21번. 자, 요 명제가 다 참이래요. P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다. 그러면 P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다. 요렇게 되고 얘와 그 역이 모두 참이라 그랬으니까 not S면 R이다도 참이고 not S면 R이다도 참이고 R이면 not S다. 요것도 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대우도 참일 테니까 얘의 대우 not R이면 S다도 참이고 S면 not R이다. 요것도 참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not R이 나왔으니까 요걸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거면 S다. 요렇게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S면 not R이다 했으니까 요렇게까지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1, 2, 3, 4를 1, 2, 3, 4, 5번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얘의 정확한 대우니까 1번은 참이네요. P이면 not R이다. 요것도 그럼 3단 농법에 의해서 참이 되겠네요. Q이면 S다. 이것도 Q이면 S다. 이것도 참인 거죠. not S면 그러면 not S면 이쪽 대우로 가겠다 이건데 그러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이죠. 마지막 5번 R이면 S다. R이면 S다. 그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5번. 22번 PQRS를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각각 진리집합을 이제 PQRS라고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것부터 해석을 할게요. 자, 얘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체 여집합을 씌워 볼게요. 그러면 P의 여집합, 교집합, R집합은 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R 차집합 P는 R. 이게 뭐예요? R과 P는 서로소죠. R 교집합 P는 공집합이다. 자, 그리고 요거 세 번째 거는 요러한 집합 하나랑 합집합, 요러한 집합 하나랑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되는 거는 요거를 라지 A, 얘를 라지 B라고 해서 두 개 합해서 공집합은 A 집합도 공집합이고 B 집합도 공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집합이다. 근데 얘는 S 합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공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은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므로. 그러면 S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다시 전체 여집합을 씌워주면 S 여집합,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Q 차집합 S가 공집합이다. 즉 Q가 S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얘도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얘가 공집합인 것도 S 합집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S 합집합 R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S 여집합 교집합 R은 공집합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전체를 여집합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요거랑 요거랑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R 차집합 S는 공집합이다. 즉 R은 S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설명되네요. 자, 그래서 각각 정리를 한 거, 자, 요거와 얘와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Q, P, 이 Q, S, 그 다음에 R, S, 그 다음에 R과 P는 서로소.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S집합 안에 요 S집합 안에 Q와 R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Q집합이 이렇게 있고 R집합이 이렇게 뭐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근데 그 Q는 P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이 Q는 P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뭐 P집합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P가 이렇게 있다면 자, R이랑 겹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지금 서로소여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자, P는 S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P집합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P집합 안에 Q집합. 요 Q는 P에도 속하고 S에도 속해야 돼요. P에도 속해야 되고 S에도 속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죠. 요렇게 Q가 요렇게 속해 있다. 자, 그리고 R집합은 R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P랑 R은 서로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R집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다 만족을 하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Q이면 S다. 그러면 Q와 S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요거는 뭐 알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S는 P의 부분집합이다. S는 P의 부분집합이냐? S랑 P랑 이거는 관계를 알 수 없겠네요. 요 상태만으로는 요 관계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자, 그리고 R이랑 Q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된다. 자, R지의 여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Q의 여집합은 요거예요. Q의 여집합. 그거 안에 R이 있냐? 그 안에 R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또 참이죠. 그래서 답은 4번.
23번. 어느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자,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이런 명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싼 제품은 가격이 싸. 자, 가격이 싸. 그런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그리고 기능이 많은 제품은 선호도가 높다. 아, 그러면 선호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능이 많으면 선호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많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싸면 판매량이 많다. 뭐 싸면 판매량이 많다.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 다음은 뭐 요거는 연결시키기는 힘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기능이 많으면 싸지 않다. 기능과 싸다의 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옳다고 할 수 없고, 싸지 않은 제품은 그러면 낮싸이면 그렇게 되려면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싸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우 조건을 명제는 이제 참을 수는 있지만 싸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출발하기는 어렵겠네요.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이렇게 대우로 가겠다 이거군요. 자, 그럼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기능이 많지 않다라고 가야지 대우가 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맞네요.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제품의 기능은 많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도 해볼게요.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많다. 여기까지만 되죠. 선호도와 기능 간의 관계는 알 수 없겠네요.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싸지 않다. 선호도와 가격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3번. 24번. 자, 과목별 흥미 관련도와 관계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국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국어에 흥미가 있으면 영어에 흥미가 있다. 이런 관계죠. 영어에 흥미가 있으면 일본어에 흥미가 없다. 중국어에 흥미가 없으면 일본어에 흥미가 있다. 요런 이제 관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이 있나? 지금 영어 요렇게 돼서 국어, 영어, 일본어 않다. 요렇게 두 개의 문장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국어에 흥미가 있으면 영어에 흥미가 있고 영어에 흥미가 있으면 일본어에 흥미가 없다. 자, 그리고 대우도 참을 테니까 일본어에 흥미가 있으면 영어에 흥미가 없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중국어에 흥미가 없으면 일본어, 요쪽 방향이니까,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중국어에 흥미가 없으면,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뭐 연결되는 게 없죠, 이제. 자, 요렇게까지 하고 이제 해볼게요. 영어에 흥미가 없으면 국어에 흥미가 없다. 요 문장밖에 참인 거는 증명 가능한 게 없네요. 자, 영어랑 중국어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자, X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국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일본어에 흥미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죠. 중국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중국어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중국어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중국어와 국어 사이의 포함 관계는 지금 알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여기 있죠? 일본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일본어와 국어 사이에는 국어랑 일본어 요런 포함 관계가죠. 요쪽 방향이 참이죠. 그러면 일본어에 관심이 있으면 국어에는 관심이 없죠.
흥미가 없죠. 일본어에 흥미가 있는데 국어에 흥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참이 아니네요.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은 국어에 흥미가 없다. 아, 요거에 정확하게 대우니까 요것도 참.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25번. 자, 다음 모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모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라지 A와 라지 B의 대소관계를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에서 B를 빼면 0보다 작았을 거고, 이렇게 된다면 A는 B였을 거예요. 자,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요 라지 A와 라지 B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래서 요 라지 A에서 라지 B를 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에 걔가 0보다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A-B가 0보다 크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래서 A가 B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진짜 따라서 해볼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세제곱인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요렇게 두 개를 요런 식으로 바꿨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런 식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 자리에 들어갈 게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C 세제곱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지금 요 파란 부분만 요렇게 변형된 거죠. 자, 이 부분만 요렇게 변형된 거죠. 마이너스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그대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요거 아래를 보고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었겠네요. 자, 요렇게 두 개의 항은 마이너스 3ab가 공통인수니까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여기는 a 플러스 b만 남고 여기는 c만 남으니까 이렇게 묶어줬대요. 자,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여기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했구나. 그래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인 형태로 했구나. 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변형 공식이 아니라 그럼 x 플러스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x 이만큼을 y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삐리리리 항이 두 개가 됐는데 그 두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또 뭐예요? A, B, C 합한 거죠. 이 공통인수로 또 묶어냈어요. 그 아랫줄에서 요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남은 거 요거끼리 더하죠. 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이때 얘는 0보다 어떻게 되냐? 요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2를 다 곱하고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럼 하나마나 한 거죠? 하나마나. 자, 이 전체에다가 그러면 2를 먼저 분배를 하면 2분의 1에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그래서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b제곱 하나 해서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그리고 b제곱 하나, 요거랑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그래서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남은 거 하나랑 요거랑 a제곱 남은 거 하나랑 그래서 c-a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고 걔가 이렇게 돼서 이 전체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0이 되겠고 그거 이외에는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A는 B, 얘가 0이 될 때는 B는 C, 얘가 0이 될 때는 C는 A. 아, 그래서 얘는 항상 결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되는 순간은 A랑 B랑 C랑 같은 순간이구나. 자, 요렇게 요거는 뭐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그래서 공식화 외웠어요.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 실수의 제곱의 합 형태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아, 자, 지금 뭐를 했냐면 어디까지 했냐면 얘가 요렇게까지 정리가 된다.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항하면 얘가 3ABC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답은 25번에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26번.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하여 ABC 더한 거는 6이고 이 부등식 요거를 이용해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최대값. 근데 그 구하고자 하는 거 식의 형태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는 건들지 말고 얘를 내가 요거 아는 수를 이용해서 얘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은 내가 아는 거는 3개 다 더한 거죠. 그거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 BC, CA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36 마이너스 2AB, BC, CA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얘를 대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36 마이너스 2에 AB, BC, CA는 크거나 같다. AB, BC, CA.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 여기 또 들어있네요. 그럼 이거를 다 이항을 하면 3 곱하기 AB, BC, CA가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얘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1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얘의 최대값은 12가 되네요. 다음에 27번 x 더하기 y가 2를 만족시키는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자, 보기 중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x 플러스 y가 2인 양수 x, y네요. 자, 그러면 두 개 더한 거는 자,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할 수 있겠죠. 그럼 크거나 같다 2 루트 x, y. 그런데 x 플러스 y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양변을 2로 또 나눠주면 1 루트 x, y.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그럼 x, y 1 이런 식이 되죠. 아,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왔어요. 니은에. 내가 아는 거는 x 플러스 y니까 요거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해서 4 마이너스 2xy가 되는데 우리 기억에서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y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이런 식이 되죠. 거기에 4가 더해졌어요. 그럼 이 전체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디귿. 자, 여기다가 x, y를 한번 곱해 볼게요. 지금 자, 여기 각항에다가 x, y를 곱할게요. 그럼 y 플러스 x 그 다음에 x, y 이런 식이 되죠.
자, 얘가 2가 됐어요. 자, xy. 얘가 참인가? 아, 기억에서 이미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디귿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28번. PQ의 각각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요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는 X도 양수, Y도 양수. 요렇게 이런 한 쌍. 또는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 요렇게 또 한 쌍.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Q는 우리가 외우기도 했었어요. 자, 얘가 각각을 합한 게 항상 크거나 같았죠. 자, 근데 이 같은 순간은 언제였어요? XY가 부호가 같을 때였죠. 근데 그게 지금 제외가 됐네요. 자, 같은 게 제외가 됐어요. 여기 등호가 빠졌어요. 그러면 XY가 0보다 큰 경우는 제외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가 둘 다 뿔뿔이고 둘 다 마마가 되면 얘는 뭐 2, 3, 2, 3 이렇게 되면 얘는 5가 되고 5가 돼서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 빠져 있으니까 요거는 자 xy가 0보다 큰 거를 제외해서 x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진리집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지금 P집합은 X가 양수거나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Q집합을 만족하려면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거나 하면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Q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포함관계는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9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거일 때 그러면 A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범위에 있다면 그러면 요게 참이냐? 요게 참이면 이제 이게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다시 a 플러스 1로 바꿀게요. 그러면 세 개 항에다가 다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2분의 3, 얘는 2분의 1. 어쨌든 얘는 양수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a 플러스 1을 양변에 해주면 1, a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얘는 1이 크거나 같다. 1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항하면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a 값들 중에서 얘가 만족하려면 a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있는 a 값, 예를 들어서 a가 4분의 1, 그거는 얘는 만족시키지만 a가 4분의 1이 들어가면 a제곱이 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니까 요거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발례를 들어보면 a 값이 4분의 1 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요거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거짓. 그 다음에 니은. 자, A, B, 0 이거일 때, 자,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요거는 9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자,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이건 참이 되겠네요. 자, 디귿. 세질수 A, B에 대해서 그런데 이 C가 A보다도 길고 B보다도 길어요.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삼각형이 성립되려면 가장 긴 변이랑 나머지 두 변의 합이랑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삼각형이 될 거예요. 물론 A, B, C는 다 양수여야 되겠죠. 변의 길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자, 이게 성립하는지 보여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분모가 다 다르니까 통분을 시켜볼게요. 분모를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C로 통분을 시키면 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A에다가 1 플러스 B, 1 플러스 C가 곱해질 거고,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A, 1 플러스 C가 곱해질 거고, 그리고 얘는 똑같은 분모. 자, 여기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볼게요. 그게 0보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C에 1 플러스 A, 1 플러스 B,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냐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1 BC 다음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개도 1 CA C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도 1 플러스 AB A 플러스 B. 근데 거기에다가 각각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B는 A. 자, 그러면 뭐 지울 건 지우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배를 해서 A, B, 마씨, 요거는 더해질 거고 A, B, 마씨, 그 다음에 ABC, A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그럼 ABC가 하나 생기죠. 플러스 ABC.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AB, 그리고 이렇게도 AB,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AB가 두 개 있네요. AB가 두 개 있고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AC는 지워주고, AB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 일단은 적어주고, AC는 지워지고, AC는 지금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AB도 했으니까 요거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AB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BC,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B, 그럼 요것도 지워지겠네요. 요렇게 지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자, 거기에 나누기 분모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볼게요. 자, 요런 관계, 삼각형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즉 A 플러스 B 빼기 C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구나. 물론 얘가 다 양수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얘도 다 0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이 전체가 0보다 크구나. 얘 빼기 얘를 했더니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대소관계는 요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증명이 됐네요. 답은 4번. 30번. 자, x, y, z가 다 양수일 때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자, 근데 어떤 형태로 볼까? 지금 얘는 항이 3개고 얘는 항이 2개예요. 얘는 xy, yz. 그럼 얘도 요렇게 두 개의 항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식으로 뭐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분배하기도 쉽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도 2를 곱하고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지금 건들지 않은 거예요. 자, 식에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만 남기고 2를 분배를 해볼게요. 그럼 2x, 2y, 2z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 y는 요쪽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y는 좀 쪼개줄게요. y 플러스 2z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분의 1 더하기 y 2z분의 1 요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얘랑 곱해지면 1이죠. 더하기 얘랑 곱해지면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2가 생기고 요렇게 곱할 차례죠. 이렇게 곱하면 y z 분의 2x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할 차례죠. 이렇게 곱하면 2x 플러스 y 분의 y 플러스 2z 요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요 전체가 다 양수죠. 양수니까 요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두 양수의 합이니까 두 양수의 합 이만큼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요거랑 요거를 루트 안에서 곱할게요. 근데 요거 정확하게 약분되고 정확하게 약분되니까 얘는 1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결친 빨간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2가 더해졌어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2가 앞에 더해져 있고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그 최소값이 2다. 이렇게 답 하나 나오고 최소값을 가질 때 이때는 최소값을 가질 때는 2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가 2가 되는 순간일 거예요. 얘가 2가 되는 순간은 요거 두 덩어리가 더해진 산술기하를 했어요. 그럼 얘랑 같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럼 더해서 2가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는 순간 얘가 최소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xy 관계는 2x 플러스 y 나누기 y 플러스 2z가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2x 플러스 y가 y 플러스 2z가 되는 순간이다. 자, 그래서 x가 z가 될 때다. 그럴 때 x, y, z의 관계식은 지금 x가 z가 될 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쪽도 한번 해보면 얘가 1이 될 때죠.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y 플러스 2z가 2x 플러스 y가 될 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네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그 다음에 자, 31번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대요. 자, 일단 요 분자 분모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일단 요 아래에 있는 이 4차식을 위에 있는 2차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갈까요? 이거를 분배를 해서 어쨌든 4차 항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최고차 항부터 맞춰줄게요. 그럼 얘가 x제곱이 되고 그리고 3차는 개수가 2예요. 3차는 요렇게 곱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x 요렇게 돼야 이제 여기 1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x제곱은 이렇게 곱해져서 나와져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4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항 5x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랑 곱해서 분배를 해서 맞죠? 자, 상수항 13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4예요. 그럼 뒤에 뭐가 더해져서 13이 나오죠? 뒤에 9가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9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거 분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나는 분자 분모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분자 분모가 바뀌면 요렇게 쪼개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분자 분모를 바꾸는 역할을 어떻게 하냐?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요거 곱하기 더하기 9 요거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분의 1 요렇게 하면 식의 변화는 없으면서 분자 분모가 조금 바뀐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2분의 3은 3분의 2가 되면서 그거 분의 1 요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식이 되는 것처럼 자 요렇게 조금 변형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분모는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모가 최소가 될 때 이 전체가 최대가 되겠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은 얘가 최소가 될 때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자 얘를 요렇게 쪼개주면 요렇게 먼저 곱해지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만 남고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 분의 1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식은.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산술기하를 하면 왠지 비슷한 모양의 이런 문자가 소거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이 분모랑 똑같은 모양으로 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 4가 아니라 1로 하면서 뒤에 3을 따로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식은 변화가 없으면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산술기하 하기 전에 항상 이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다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얘 무조건 0보다 크죠. 이거는 절대부등식 개념할 때 했었어요. 요거 두 개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뭐 4분의 3 뭐 이렇게 됐었나? 네, 그래서 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돼서 무조건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은 자 요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루트 R에서 이 덩어리 곱해질 건데 그러면 요렇게 약분해서 루트 9 이렇게 남죠. 그러면 얘는 2, 3, 6이라고 할 수 있죠.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3이 더해졌어요. 그럼 이 전체는 9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9분의 1보다 항상 얘가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라지 m은 9분의 1이 되고 그러면 45 곱하기 9분의 1은 답은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번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면 얘도 지금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요거는 지금 잘 모르겠고 요런 형태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뭐 1을 하거나 뭐 이러면 정확하게 얘랑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양수니까 그래서 산술키하를 하는 형태 역수구조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항상 분모의 모양대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 이제 맞춰주고 여기 더하거나 빼고 변형이 가능하지만 요런 형태로 얘를 바꾸기는 지금 대공사가 되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요. x제곱 2y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x제곱 두 개였잖아요. 그러면 x제곱을 하나 뒤로 보내고 마이너스 4x도 뒤로 보내고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이렇게 분할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게요. 그러면 얘는 실수의 제곱 거기 더하기 1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그럼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고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해. 그럼 얘 약분돼서 루트 25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 5,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먼저 만들면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이만큼은 실수의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5가 더해졌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더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5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전체는 최소값이 5가 된다. 답은 5. 33번. 좌표 평면 위에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자, 2,1을 지난대요. 2,1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직선이 기울기 음수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세 점 A랑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고 Y축과 만나는 점이 B고 여기가 O고 자 그러면 요 AB로 둘러싸인 삼각형은 요런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고 얘의 넓이의 최소값이래요. 자, 일단 식을 한번 해볼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초록색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2,1을 지나요. 그럼 y는 m에 2,1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A점이라는 거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에요. 자 그러면 mx-2m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mx는 2m-1이 돼서 그때 x는 m분의 2m-1이구나. 즉 2 마이너스 m분의 1이구나. 뭐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A점은 2 마이너스 m분의 1, y 0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 B점이라는 거는 y절편이에요. y절편은 이렇게 곱해서 요거랑 더해지면 상수항이죠. 자, 그래서 y절편은 자,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요거죠. 곱하기 높이 이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럼 얘를 분배를 해보면 2분의 1에 자 이렇게 먼저 곱하면 2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죠. 그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죠. 4.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m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덩어리 더하기 이 덩어리는 산술기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이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m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m 얘도 0보다 크고 마이너스 m분의 1 얘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4m 마이너스 4m 곱하기 마이너스 m분의 1 그럼 마마 곱하면 뿔뿔이 되고 약분되니까 루트 4가 되죠. 자, 요 루트 안에가 4다. 그러면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4가 더해졌어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4가 앞에 더해졌고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답은 4가 되네요. 34번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을 일단은 원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 점은 이 원에 x자리에 a, y자리에 b 대입해서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자, 얘가 성립할 때 그때 ab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보니까 얘를 좀 뭐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서 뭐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하면 요런 모양이 보일 것만 같아요. 자, 조금 얘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요렇게 하면 플러스 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위의 식이랑 동일하게 될 거예요. 아, 정확하게 이 덩어리를 x라고 치환하고 이 덩어리를 y라고 치환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구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일 때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x 곱하기 y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요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를 할까요? 코시-슈바르츠를 할까요? 자, 제곱이 보인다고 무조건 코시 아니에요. 제곱의 합 1차의 합 구조일 때 코시를 쓸 수 있어요. 얘는 합구조, 곱구조예요.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로 가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합구조.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절대값 xy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x제곱 y제곱이 지금 1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죠. 거기에 1을 나눌게요.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 xy.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이 되는 값은 뿔마 2분의 1이죠.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y 2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xy 더하기 2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건데 그거는 2분의 5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2분의 5다. 35번. 자,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네요. 자, 요거를 라지 A, 얘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증명 방법은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어떻게 되냐? 요거로 이제 증명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뺐어요. 그랬더니 자, A-B를 했더니 어쨌더니 이렇게 간단히 된다.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자, 이렇게 증명이 끌고 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을 완성하는 게 이제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어떻게 했나? 일단은 제거되는 게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가자리에는 2ab xy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정확하게 요게 이제 가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인 형태네요. 자, 얘 인수분해를 해보면 ay 곱하기 ay bx 곱하기 bx 그리고 여기 마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xy 마이너스 abxy 그러면 두 개 더해지면 마이너스 2abxy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 그러면 여기 나자리는 지금 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0보다 크거나 하다.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지금 abxy가 실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 했어요. 어떤 구조냐면 a-b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가 돼서 아, 완전 제곱식이구나.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구조가 돼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자, 여기 등호가 되는 순간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요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그러면 얘가 여기 되는 순간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즉 ay가 bx가 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자리는 ay는 b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 라도 해보면 이거를 이용해서 자,
제곱의 합, 1차의 합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제곱의 합, 1차의 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제곱의 합은 크거나 같다 1차의 합의 제곱. 그러면 여기 x제곱, y제곱. 여기는 1차 x 플러스 3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의 제곱이어야 될까요? 1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x 해서 요 x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는 뭐 곱하기 y 해서 3y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3의 제곱 요렇게 있어야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요거는 10 곱하기 얘는 10이 되고 요거는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5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y의 제곱이. 그럼 뭐를 제곱해서 50이 돼요? 뿔마 루트 50을 제곱해서 50이 되죠. 자, 그러면 뿔마 루트 50은 마이너스 5 루트 2. 그러면 x 플러스 3y는 개와 개 사이. 이런 식으로 돼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 되네요. 자, 그래서 라 자리에 들어갈 거는 5 루트 2. 다음에 36번. 자, 요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항 3개짜리네요. 자, 항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제곱의 합, 크거나 같다 1차의 합의 제곱. 똑같은 구조예요. 일단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요 자리 들어갈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자,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차의 합 구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게요. 2a, 3b, 6c. 그 다음에 요 2a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2의 제곱. 그 여기 2랑 요 a랑 곱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원리로 얘는 3의 제곱, 얘는 6의 제곱 이렇게 지금 식이 완성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요게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1. 그럼 얘는 뭐예요? 4 더하기 9 더하기 36이니까 49가 되네요. 자, 그래서 49 작거나 같다. 2a, 3b, 6c의 제곱. 그럼 제곱해서 49 되는 거는 뿔마 7이잖아요. 그러면 마 7과 7 사이 누가 요게.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최대값을 알파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최대값이니까 알파는 7 요렇게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때라는 거는 최대값을 가질 때를 의미하는 거죠. 즉 최대값을 가질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각각 여기서부터 얘 등호가 성립할 때죠.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 뭐예요? 2대 3대 6은 A 대 B 대 C.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자리에 2K, B 자리에 3K, C 자리에 6K를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C제곱이니까 36K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자, 그러면 K제곱 약분이 돼서 6분의 36인데 6분의 36은 6으로 또 나눠지면 6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값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6.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답은 1번. 자, 마지막이죠. 37번이 아니네요. 39번까지 있네요. 37번. 자, 얘를 만족시킬 때, 자, 이것도 코시-슈바르츠예요. 선생님, 제곱의 합, 1차의 합이 안 보이는데, 여기 1차 제곱, 1차의 합, 제곱의 합. 개수가 루트 2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코시-슈바르츠로 쓸게요. 제곱의 합 크거나 같다 1차의 합. 그럼 1차에 a 플러스 루트 2b가 들어오고 제곱에 여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a라는 거는 1의 제곱에서 1과 a가 곱해진 형태죠. 그러면 루트 2b라는 거는 루트 2의 제곱이랑 b제곱 해서 루트 2랑 b가 곱해진 형태니까 여기는 1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각각 식이 이 부분을 요렇게 x의 관계식으로 바꿀게요. x에 관한 식으로. 그리고 요 부분도
요거로 바꿀게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A, B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 X에 대한 부등식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각각 바꿔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뭐예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9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다. 3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27 마이너스 3X제곱. 크거나 같다. 9 마이너스 6x 플러스 x제곱. 자, 이만큼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넘어왔으니까 18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2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2, 1, 3, 3 6, 3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3을 경계로 안쪽이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의 x의 최대값은 답은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38번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자, 중심이 A, 요 원의 넓이를 S1, 이 원의 넓이를 S2라고 하는데요. 그때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숫자가 10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0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나오고 자, 그렇다면 S1은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니까 X제곱 파이가 되겠고 그럼 S2는 Y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가 지금 4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4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파이로 묶어 요렇게 변형을 요렇게 지금 요 넓이를 요 자리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만큼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이 합을 알잖아요. 1차의 합을 알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딱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차의 합 크거나 같다 1차의 합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얘가 4x제곱이 사실은 2x 전체의 제곱 요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2x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x 플러스 y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 x라는 거는 요거의 제곱, 머시기의 제곱 전에 있는 그 밑 두 개를 곱해서 x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뭐여야 돼요?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x 걔가 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오고 더하기 얘도 똑같은 원리로 머시기의 제곱인데 얘랑 y랑 곱해서 y가 돼요.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의 최소값이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가만히 두고 요 자리에는 10을 넣고 요 자리에는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 그 다음에 2x. 자, 이거는 그냥 이제 구조만 봤으니까 4x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크거나 같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에 5분의 4를 곱해줄게요. 자, 5분의 4를 곱해주면 얘는 1이 되고 자, 즉 내가 원하는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하면 80이 되는 거죠. 자, 이만큼은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넓이는 80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으로 39번
양의 실수 xy가 저런 식을 만족시킬 때, 자, 이만큼의 최대값이 4가 된대요. 아,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최대 최소에 관한 식이고, 그리고 제곱의 합의 형태가 보이고, 1차의 합은 아니지만 이게 분모가 xy에 대한 1차식 구조네요. 자, 그런데 2차의 합, 그리고 어쨌든 1차, 분모가 1차, 코시-슈바르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xy가 분자로 올라가 있고 얘는 분모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거를 얘를 분자로 올리던지 아니면 얘를 분모로 내리던지 어쨌든 맞춰줘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거는 최대한 변형시키면 곤란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요런 형태로 지금 변형시켜야 이제 더 식의 변형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xy가 분모 쪽으로 내려오냐, 나누면 되겠죠. 자, 뭐로 나눌까요? x제곱 y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곱하면 x제곱 y제곱이 분모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근데 36도 같이 요렇게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요 우변이 1일 테니까 자, 먼저 요거랑 요거 앞의 항을 자 곱하면 9 y제곱분의 1 요런 식이 되고, 자, 얘랑 곱하면 플러스 4 x제곱분의 1 그거는 1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2차의 합, 1차의 합 이런 구조가 됐어요. 자, 그런데 2차의 합이라고 하기에는 2x분의 1 이 전체의 제곱 요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y분의 1 이거의 제곱은 1.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할게요. 2차의 합은 크거나 같다. 1차의 합의 제곱 이런 구조인데, 지금 자 2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y분의 1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차는 ax분의 1 더하기 by분의 1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뭐의 제곱 형태 더하기 뭐의 제곱 이런 형태일 텐데, 요거랑 곱해서 ax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a가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a분의 2 전체의 제곱. 똑같은 원리로 요거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3은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b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크거나 같다 얘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의 최대값이 4래요. 아,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원래 문제에서는 요거를 2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문제가 잘못됐어요. 자, 얘의 최대값이 2래요. 그럼 그걸 제곱한 거는 최대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될 거예요. 4 곱하기 1.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최대값이 4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의 최대값이 4가 되려면 얘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9가 4가 돼야 된다. 자, 요렇게까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y까지 해석해서 얘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y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 진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할 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최종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최종 질문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얘를 제곱의 합 1차의 합이 아니잖아요. 양수의 합 그리고 곱, 합구조, 곱구조. 합을 할 때 곱의 최소값. 그러면 산술기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9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제곱분의 4 곱하기 b제곱분의 9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2 크거나 같다 절대가 ab분의 6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2가 되는 거는 뿔마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ab분의 6이 2 사이. 그러면 ab분의 1은 6을 나눌게요. 그럼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 그 다음에 ab가 지금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 0보다 크겠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a 곱하기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은 3. 답은 3이 되네요.